수업할게요. 오늘 지수 파트를 빨리 좀 하도록 할게요. 학교에서는 지금 지수 나가나요? 수료 끝났나요? 아이도 쉬고 나가고 있어요. 묶어지 않는 거예요. 경기고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뭐 하는지 관심이 없어? 다행히는 어디야? 지수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했다고? 너 진짜 시험 보면 지수를 못 받은 거 아니야? 네네. 아, 저 애들이 시험 때 확실해? 네,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보충 잡아서 지수 단원에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합니다. 거듭 제곱근. 거듭 제곱근의 이제 의미가 뭐냐? 거듭 제곱근은 이제 제곱근이 확장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곱근. 자, 하나 살펴볼게. 4의 제곱근은 뭐죠? 4의 제곱근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4의 제곱근이 뭐지? 중3 때 나오는 4의 제곱근이 뭐냐? 불만이죠. 제곱근 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곱근사는 2죠. 조금 더 확실하게 쓰기 위해서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수거든요.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수라서 루트 4, 물론 이게 이제 2죠. 마이너스 루트 4, 두 개가 있고요. 제곱근사라는 건 이걸 한글로 읽으면 제곱근사입니다. 우리가 루트 4라고 읽지만 그냥 제곱근사라는 건 루트 4만 의미하는 거라고. 서로 다른 거야. 4의 제곱근하고 제곱근사라는 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근을 살펴볼 건데, 새로운 제곱근이라는 게 좀 나오는데, 8의 세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 4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제곱을 했을 때 4가 되는 수예요.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4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8의 세제곱근은 어떤 수를 몇 제곱하겠어요? 세제곱하겠죠.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요. 8의 세제곱근이요. 그래서 그 8의 세제곱근을 내가 잠시 x라고 한다면, 그 x라는 수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수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x가 몇 개 있을까요? 3개 있습니다. 3개. 그래서 x를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근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수로 뭐가 있겠죠? 2가 있겠죠. 2.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역시 마찬가지 의미로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말합니다.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정수로는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이거하고 유사하게 마이너스 붙이면 될 테니까 1 플러스 루트 3i하고 1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개의 숫자가 있어요. 오케이? 방정식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 해가지고. 오케이? 이런 수들을 말한다. 하나 더 해보자. 16이라는 수의 4제곱근은 16이라는 수의 4제곱근은 4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수로서 x의 4제곱이 1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는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잠깐만, 아무도 앉아있어요. 4개 있어요. 그 수가 이제 뭐냐? 기본적인 정수로 뭐가 있을까? 정수
정수로 생각되는 수가. 4제곱에 16이 되는 수 중 가장 기본적인 정수가 제가 원하시는 2라는 거 알겠죠? 마이너스 2도 있고요. 2i도 있고요. 마이너스 2i도 있습니다. 4개가 나와요. 당연히 표시면. 4개가 있고요. 네 번째. 마이너스 16의 4제곱.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x를 4제곱 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란 말이야. 그 중에서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실수가 없습니다. 4번 곱해가지고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잖아. 4번 곱하면 다 양수일 테니까 짝수가 곱해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허수가 있는데 계산이 기억이 안 나네. 갖다 놔볼게요. x의 4제곱이 16이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죠. 인수분해 되니? x의 4제곱 플러스 16을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우리?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뭐지? 보기차식이라고 생각해서 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x의 제곱 이렇게 묶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건 루트 2, 2루트 2 x의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루트 2 x 플러스 4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x 플러스 4. 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쓰는 거야. 나오는 근의 공식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i 마이너스 루트 2i 있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가 있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2i가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4개의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이라는 걸 배울 건데 거듭제곱근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뭐의 몇 제곱근, 뭐의 몇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a라는 수의 n 제곱근이라고 얘기해요. 이놈의 의미는 n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예요. n 제곱을 했을 때 저기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자,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을 해서 8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고 16의 4제곱근은 4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수를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수를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이 숫자를 다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중에서는 실수도 있고 i가 들어간 허수도 있잖아. 그 중에서 실수의 개수의 궁금해. 실수의 개수가 이거 중에서 실수의 개수. 실수는 어떤 수니? 그럼 8의 세제곱근 중 3개가 있는데 실수는 2밖에 없죠. 2.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3개의 숫자 중에 실수는 역시 마이너스 2밖에 없죠. 16의 4제곱근 중에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은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실수의 개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면 첫 번째 n제곱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n이라는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의 경우에는 n제곱근이 홀수면 이게 세제곱근, 5제곱근 다 마찬가지예요. 7제곱근의 경우에는 이 숫자가 어떤 숫자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가 존재합니다. 한 개가. 몇 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는 그 중에 실수는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요놈이 이제 짝수인 경우에는 이 숫자의 구호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게 짝수니까 뭐 4제곱근일 수도 있고 6제곱근일 수도 있고 8제곱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4제곱을 했을 때 16이 되는 수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는 2개 있다고. 4제곱을 했을 때 이 음수가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짝수일 때 여기가 양수면 2개 있고요. 여기가 짝수일 때 음수면 하나도 없습니다. 실수. 오케이?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써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책에 기록을 해놨는데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n이라는 수가 홀수냐, a의 n제곱근 할 때 이 n이라는 수가 홀수냐, 이 n이라는 수가 짝수냐에 따라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좀 나눠지는데 a의 부호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좀 나눌게요. n이 홀수일 때는 세제곱근, 5제곱근 이런 경우는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가 한 개 있어요. n이 짝수인 경우는 a가 양수일 때는 2개 있고요. 2개.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a가 음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2개, 이건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봤으니까 a가 0일 때를 또 확인을 해보면, 자, a가 0이라는 건 0의 뭐 세제곱근일 수도 있고 0의 4제곱근일 수도 있지. 그러면 세제곱에서 0이 되는 수 중에 실수가 뭐가 있겠어? 0이 있겠죠. 0.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0의 4제곱근은 4제곱을 했을 때 0이 되는 수 중에 실수는 역시 0밖에 없습니다. 이건 둘 다 한 개. 어떻게 기억해 볼 수 있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허수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실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n이라는 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n이라는 수가 홀수 제곱을 해야 되면 무조건 한 개 있어요. 짝수 제곱을 해야 되면 a가 양수냐 혹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오케이? 됐어?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4의 제곱근은 우리가 2라는 걸 알잖아. 2라는 걸. 그걸 이제 루트 기호링에서 루트 4라고 쓰고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썼는데, 그럼 8의 세제곱근 중에 이 2라는 숫자를 8이라는 것과 이 세제곱근에 관련된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세제곱근 8이라고 씁니다. 이 수하고 이 수는 같은 수예요. 이 수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세제곱을 해서 8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를 말합니다. 세제곱을 해서 8이 되는 수 중에서 실수.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의미하는데 이건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써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중에 실수를 말해요. 16의 4제곱근 중에 4개가 있는데 이 2라는 수와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슷하게 이 2라는 수는 4제곱근 16이라고 써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라는 수는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라고 써요. 이건 한글로 풀어서 읽으면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양수, 이 수는 4제곱에서 16이 되는 수 중에서 음수는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에서는 실수가 없죠.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써보면 n이 홀수일 때는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a의 n제곱근에 실수는 한 개 있으니까 이놈은 다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n제곱근 a 3제곱근 8, 3제곱근 마이너스 8.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가 없어요. 이제 n이 짝수일 때에는 a가 양수일 때만 존재하고요. 그럼 이 두 수는 어떻게 쓰냐면 n제곱근 a하고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는 거예요. a가 0이면 n제곱근에 a 0의 n제곱근은 어차피 0이니까 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건 없으니까 쓰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잠깐만. 함수부터 내려간다고? 모르고 지금 한번 합시다. 자, 뭐 좀 빠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예제를 많이 못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 225의 네제곱근 중 실수, 음수인 것을 B라고 할 때 A하고 B의 값을 구해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죠? 3개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2이고 비유로 쓰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중 실수는 이렇게 쓴다. 읽을 때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고 읽는다. 숫자로 값을 따지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625에 4제곱근. 625에 4제곱근은 몇 개 있죠? 4개 있어요. 그냥 n제곱근은 무조건 n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제곱근은 n개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의 개수가 이게 짝수니까 이 625가 양수냐 혹은 0이냐 음이냐가 중요하고 이게 짝수인데 이게 양수니까 그 중에 실수는 2개 있는 게 됩니다. 그 중에 실수 2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4제곱에서 625가 되는 수 중에 양수는 이렇게 쓰고 4제곱에서 625가 되는 수 중에서 음수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음수를 물어보았으니까 마이너스 4제곱근 625. 그럼 4제곱에서 625가 되는 수가 뭐냐? 5가 있죠.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저기 5 받으면 10이 되는 문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방정식 x의 n제곱이 n-8의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대요. x의 n제곱은 n-8. 자, 이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첫 번째 f3을 보라고 합니다. n이 3일 때죠. n이 3. 그럼 x의 세제곱이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우리가 방금 한 거에 따지면 이 x라는 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니까.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 있냐? 몇 개 있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는 어차피 세제곱이니까 실수는 무조건 한 개 있다. 그걸 x를 실수로 표현하면 3제곱근 마이너스 5라고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실수가 다른 수가 2개 더 있겠죠? 나머지는 허수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 중에 실수의 개수니까 F3은 2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아라. F6 두 번째. F6은 여기다 6 집어넣은 거니까 X의 6제곱이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6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니까 이 X라는 수를 마이너스 2의 6제곱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럼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요. 6개. 6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6개 있는데 그 중에 실수의 개수는 몇 개 있겠어? 실수의 개수는 없죠. 실수가 6제곱하면 양수돼야 되잖아.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건 0이라고 하죠. 세 번째 9, F9. F분은 X의 9제곱이 1이 되는 거죠. 홀수 제곱에서 1이 되는 거니까 홀수 제곱분을 의미할 거니까 그 중에 실수는 무조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개예요. 네 번째 F12. 그다음에 X의 12제곱을 했을 때 12 집어넣으면 4. 짝수 제곱인데 짝수 제곱에서 4가 되는 수는 실수는 2개 있는 거예요. 2개. 그 실수 2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2제곱근 4 마이너스 12제곱근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읽으면서 하도록 할게요. 1. 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순서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네. 세제곱에서 125가 되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2번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분이다. 맞나요? 이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3번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하나이다. 4제곱에서 마이너스 16이 되는 게 아니죠. 1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81의 4제곱근 중 4제곱근은 3, 마이너스 3, 3i, 마이너스 3i가 있다. 4제곱에서 81이 되는 수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숫자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개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짝수 제곱근이죠. 그 다음에 앞에 게 양수죠. 2개 있게 돼요. 뭐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 물어보는 주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지수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요거에 관련된 이런 형태 2번 같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다 계산입니다. 완전 계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보고 계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런별 문제를 보는 게 낫죠. 우선 계산 어차피 뒤에는 다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을 볼게요. 좀 넘겨가지고 17번 문제부터 22번 문제까지 좀 같이 풀도록 할게요. 17번부터 22번. 지금 방금 한 내용에 대한 설명 문제들입니다. 읽어봅시다. 같이 풀 테니까 잠깐만 읽어보세요. 지웠으니 보도록 합시다. 17번 문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기억. 첫 번째 건 풀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죠.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니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을 이 숫자로 바꾸면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니은 A가 음수일 때 A라는 수가 음수일 때 3제곱근 이건 거듭제곱근을 해야 니들이 풀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건 풀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은 A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좀 알아야 뭐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그냥 우선 확인을 합시다. 다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그럼 세제곱근을 세제곱했어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A가 뭐 마이너스 4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3제곱근 4라는 수를 세제곱을 하겠다. 이건 얼마가 될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었어? 세제곱해서 4가 되는 수였잖아. 세제곱에서 4가 되는 수니까 세제곱을 했으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4가 되겠죠. 이 수를 보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세제곱한 거니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이유는 틀린 거야. A가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오케이? 디귿. n이 짝수이고 A가 양수일 때 방정식 x의 n제곱을 A를 만족한 실수 x는 n개가 존재한다. n이 짝수. 보통 짝수 제곱근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A가 양수. 이걸 가지고 x의 n제곱은 A라고 써놨네요. 이 x라는 수는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니까 이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방정식으로 바꿔서 했던 표현인데 이놈이 짝수고 이놈이 양수래. 여기 x의 개수는 몇 개 있어? x의 개수는 2개 있죠. 2개. 그래서 x의 n제곱은 a를 만들고 하는 실수 x는 n개가 존재하냐? n개가 존재하는 건 2개가 존재하는 거죠. 2개.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이게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 n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죠. 이제 n이 홀수니까 이거 음수여도 괜찮죠? 그러니까 n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를 n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숫자 자체는 이놈이 홀수기 때문에 이놈이 홀수인 경우는 이런 뜻이에요. 5제곱근 마이너스 3은 의미를 부여해보면 5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잖아. 그럼 그 수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그 수는 음수겠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기호를 밖으로 뺄 수 있어. 여기가 홀수인 경우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도 된다. 5제곱에서 3이 되는 수에다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을 거 아니야. 5제곱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나 5제곱에서 3이 되는 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나 똑같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말이 돼요. 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4 A는 어떤 정수를 의미하고 있고 6개의 정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B라는 집합은 조건제 집합으로 B를 원소로 하는데 B는 A라는 수를 제곱한 거예요. A는 집합 A의 원소다. 그럼 B라는 집합을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요 원소들을 그냥 제곱하라 이거잖아. 제곱하면 16, 9, 4, 5 똑같이 4, 9, 16이니까 3개만 있죠. A하고 B라는 집합을 구해 놓았습니다. 자, X하고 Y가 X라는 녀석은 집합 A의 원소이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 6개 수고 Y라는 수는 집합 B의 원소래요. 이 3개의 수죠. 오케이? 그때 Y 제곱근 X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XY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y 제곱근 x예요. y 제곱근. 그럼 요놈이 홀수냐 짝수냐를 따지는 거고 요놈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였어요. y부터 우선 따져보자. y가 홀수면 이 x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y가 홀수면 이해돼? 이걸 풀어서 읽으면 x의 y 제곱근이죠. a의 n 제곱근. 다 이해하고 있죠?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하고 있죠? 아마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y가 홀수일 때는 4, 9, 16 중에서 y가 홀수가 뭐가 있냐면 9가 있네요. 9의 x제곱근은 이 x라는 수가 어떤 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가 되니까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존재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가 짝수일 때는 4제곱근 x나 16제곱근 x일 때 이놈이 실수가 되려면 이 x라는 수는 양수이거나 0이어야 돼. 음수면 안 돼. 짝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수가. 짝수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짝수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못 들어가는 거니까 2, 3, 4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3개 한 거니까 2개 더하면 역시 6개네요. 총 다지수가 12개가 가능하다. 19번은 좀 넘어가고요.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실수 a에 대하여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fna로 정의한다. 20번 같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n제곱근 문제에서. 이 이상의 자연수 n과 n이라는 녀석은 자연수고 이 이상 실수 a는 실수입니다. a의
n제곱근. 앞에서 계속 했던 거.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 f n, a라고 쓰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질 때 뭘 따지냐면 A의 n제곱근은 이 n이라는 수가 홀수냐 짝수냐 이걸 따져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된다. 양수, 음수. 여기에 의해서 실수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기억을 가봅시다. n이 홀수래요. 이 n이 홀수라고. 그럼 f n, a야. f n, a가 같냐? 결과적으로 홀수 제곱근이잖아. a라는 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a라는 수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죠. n이 홀수면 실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한 개라고. 한 개. 그래서 둘 다 1이죠. 둘 다 1.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1이니까 맞고요. 이해는. f 2n-1, 2n f 2n, 2n-3이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n제곱근을 따지는 거죠. 그럼 2n제곱, 2n-1제곱근이고요. 2n제곱근이지. 그럼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야? 홀수냐 짝수냐 중에서 이 녀석은 홀수로 의미하는 거고 이 녀석은 짝수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수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죠? 한 개예요. 이 녀석은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이면 이 수가 지금 이 A에 해당하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지. n이 2보다 큰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3이 되겠네요. 양수지 무조건. 이 녀석은 양수니까 짝수 제곱근인데 이놈이 양수니까 이건 2개라고 할 수 있네요. 1 플러스 2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뭐고요? 디귿.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 A하고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겠네요. f 2n-1 홀수고 A 곱하기 f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도 역시 홀수죠. f 2n 플러스 3 곱하기 A 이 녀석이 같니? 라고 물어봐. 자, 이 녀석이 홀수면 이놈의 부호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실수의 개수는 한 개라고. 이 녀석은 1이고 이 녀석도 홀수니까 이놈의 부호에 관계없이 1이죠. 이 녀석도 홀수니까 2에다가 3을 더한 것도 홀수니까 이놈의 부호에 관계없이 1이죠. 1 곱하기 1은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돼요. 분위기가 이상해. 준석이 이상하지. 그럼 바꿔봅시다. 오늘 좀 바꿔서 이건 맞는 말인데. 이건 맞는 말일까요? 자, f2n, a는 얼마일까요? 숫자로 따지면. 하양 얼마냐? 그렇죠. 지금 a하고 b가 음수니까 곱하면 이놈의 양수이는 음수가 되겠죠. 짝수 제곱근이니까 이 녀석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2개죠. 그러면 이 녀석은 음수가 되죠. 이것도 짝수예요. 짝수 제곱근인데 이 녀석이 음수라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고 어쩌죠. a를 플러스 b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녀석은 2개 있고요. 이 녀석은 빵개 있으니까 2 곱하기 0이죠. 이 녀석도 짝수죠. 2에다 4를 더한 거니까. 이 녀석은 음수죠. 그래서 짝수 제곱근의 음수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역시 없으니까요. 2 곱하기 0이라 해서 이것도 성립합니다. 21번. 21번 실수 x에 대하여 한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 또
똑같은 내용인데 fx라는 녀석은 t의 4제곱이 x의 제곱 빼기 4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예요. 이건 한글로 풀면 이렇게 되겠죠. 4제곱을 해서 x제곱 빼기 4가 되는 수죠. 그러니까 t라는 수는 어떤 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입니다. 우리가 방금 표현을 바꾸면 4제곱을 했을 때 이놈이 되는 거죠. 요놈의 4제곱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고 실수 t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짝수 제곱근이니까 4제곱근이니까 짝수 제곱근이란 말이야. 4제곱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되려면 이 녀석에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이 녀석이 양수면 몇 개 있지? 2개 있는 거죠. 이 녀석이 0이면 1개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이 음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써오면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면 t의 개수가 실수 t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그때 fx는 2라고 표현할 수 있다. x제곱 빼기 4가 0인 경우에는 그때 실수는 1개 있으니까 fx는 1이라고 쓸 수 있다. x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을 때는 fx는 t의 개수를 말하는 거니 t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나타내는 그림이 뭐냐? 라고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간단한 2차 우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를 의미하는 거고 x제곱 빼기 4가 0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또는 2가 될 때를 의미하겠죠.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는 함수값이 2이고 딱 마이너스 2하고 1 때는 함수값이 딱 1이고 안쪽에서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그런 함수 모양을 찾아보니까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조성이 아파서 졸린 거야? 그냥 졸려? 네, 이런 식으로 제곱근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제곱근. 그 다음에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가자. 좀만 하고 쉽시다.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을 드렸고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번 거 빨리 하고 접목해보면 지수법칙하고 좀 비슷해요. 지수법칙은 여러분들 그냥 지수법칙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거듭제곱 관련된 내용이죠. 이런 거죠. A라는 수에 N제곱 곱하기 A라는 수에 M제곱을 하면
뭐가 되지? a의 n 플러스 n제곱이 되죠.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면 a의 n 빼기 n제곱이 되죠. a의 n제곱에 n제곱을 하면 a의 nm제곱이 되고요. a, b의 n제곱을 하면 a의 n제곱, b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지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지수법칙. 이거 가지고 좀 더 계산을 할 건데 새로 배운 거듭제곱근에서도 좀 비슷한 공식이 있다. 첫 번째. 우선 기호로 쓰고 숫자로 간단하게 예를 들 텐데 n제곱근 a하고요 n제곱근 b를 곱해요. 같은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ab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유사합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루트 6이라고 쓰잖아요. 같은 루트니까. 오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3제곱근 있으면 같은 3제곱근이면 똑같은 3제곱근 안에서 2, 3 곱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런 뜻이야. 두 번째. 나누기를 한번 해보자.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의 경우에는 n제곱근 안에 나눠주면 됩니다. 2분의 역시 우리가 루트 나누기 루트를 한다고 하면 루트 8 나누기 루트 4 하면 얼마라고 쓰죠? 루트 2라고 쓰죠. 유희씨 그만 두시고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루트 2가 돼요. 그것처럼 여기에 똑같이 3제곱근이 있으면 같은 3제곱근 안에서 8, 4 나눠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n제곱근 a라는 수를 m제곱을 하면 아까 비슷한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n제곱근 안에다가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꾸 3제곱근 예를 들면 3제곱근 4의 2제곱 이런 수가 있어요. 이 수는 3제곱근 안에서 4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오케이? 세제곱에서 4가 되는 수를 제곱한 거죠. 세제곱에서 16이 되는 수하고 똑같겠죠. 이해되세요? 세제곱에서 4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럼 그걸 제곱한 녀석은 세제곱에서 16이 되는 수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고요. 네 번째.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a라는 수가 들어가 있으면 n 곱하기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3제곱근 5라는 수가 4제곱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4제곱근 안에 3제곱근 5가 들어가 있으면 이 녀석은 총 몇 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냐면 12제곱근이라고 쓸 수 있어요. 12제곱. 4하고 3 곱해서 하나의 루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np제곱근 안에 a라는 수의 np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 p가 같으면 약분을 해서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6제곱근 안에 3이라는 수의 8제곱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요 놈은 2 곱하기 3이고 이 놈은 2 곱하기 4잖아. 2를 약분해서 3제곱근 3의 4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진짜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설명. 하여간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4번 계산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봅시다. 이런 숫자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다. 이 루트라는 것은 몇 제곱근인 거냐면 제곱을 했다는 거니까 2제곱을 했을 때 2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면 몇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냐? 4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질에 따라서 두 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4제곱근
8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은 3,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6제곱근 25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6제곱근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4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4제곱근 81은 그냥 계산이 가능한 수네. 4제곱을 해서 81이 되는 수는 뭐가 있죠? 3.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실수야. 실수. 허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4제곱에서 81이 되는 수 중에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 숫자는 3. 이것은 6제곱근 256이고 똑같이 6제곱근 4잖아. 나누기니까 6제곱근 안에 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 256 나누기 4 해도 돼. 같은 6제곱근이면. 그럼 256을 4로 나누면 계산하시면 64가 돼요. 64는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6제곱에서 64가 되는 수는 2가 있겠네. 3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 비슷한 문제. 3제곱근 244 곱하기 3제곱근 18 나누기 루트 안에 3제곱근 36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녀석은 3제곱근 243, 3제곱근 18. 이 녀석은 몇 제곱근으로 볼 수 있냐? 루트 안에 3제곱근 있으니까 6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다 6제곱근으로 바꿀게. 6제곱근 243의 제곱이에요. 243은 뭐의 제곱이죠? (243은) 뭐의 거듭제곱일까요? 네, 뭐의 몇 제곱이냐? 243. 네, 3의 5제곱이네. 3의 5제곱.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6제곱근으로 바꾸면 이게 원래 3의 5제곱이잖아. 그럼 3의 몇 제곱이 돼야 될까? 3의 10제곱이 돼야 된다. 이성진을 이용한 거야. 6, 12가 약분하면 3, 5가 될 거 아니야. 3제곱근 5.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다 6제곱근 맞춰서 계산하려고. 6제곱근. 제곱해야 되니까 18의 제곱하면 18은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2죠. 9, 2니까. 그놈을 제곱한 거니까 3의 4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네요. 2제곱근, 3제곱근이 6제곱근이 되고 36. 36은 2의 제곱,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6제곱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6제곱근 안에서 계산을 한다고 치면 3제곱근, 3의 10제곱근 곱하기 3의 4제곱근 나누기니까 3의 제곱이니까 3의 12제곱이 남을 거고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은 없어지겠죠. 6제곱근 3의 12제곱은 얼마일까요? 6하고 11을 약분하시면 돼요. 6. 12 약분하면 2 남죠. 다 조심하게 이 6이 사라지면 루트도 사라지는 겁니다. 6제곱근이 같이 묶여있는 기억하고 이 6제곱근을 12하고 약분해서 2가 남은 거니까 3의 제곱이 되는 수야. 3번 4제곱근 안에 5제곱근 A가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3제곱근 A가 들어있어요. 곱하기 바깥쪽에 3제곱근이 있고요. 4제곱근 A 그 다음에 5제곱근 A 곱하기 다시 5제곱근 안에 3제곱근 A가 있고요. 4제곱근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놈 계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냐? 지금 여기는 4제곱근, 여기가 5제곱근, 여기가 3제곱근이잖아. 그래서 분자만 따로 생각을 해보자. 4제곱근 안에 5제곱근이 들어가 있죠. 몇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제곱근인 거예요. 20제곱근 A 분자가. 분모는 4제곱근 안에 3제곱근이 있으니까 12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3제곱근과 4제곱근이 있으니까 12제곱근 A가 되고요. 3제곱근, 5제곱근이니까 15제곱근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15제곱근 A가 되고요. 20제곱근 A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약분이 가능한 숫자들로 맞춰놔서 다 약분이 돼서 답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3제곱근이라는 것 안에 A가 있고 다시 루트 A가 있고 또 루트 A가 있는 이런 형태의
수를 정리를 좀 해보라.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A를 기준으로 하면 3제곱근밖에 없죠. 숫자를 좀 따로 쓸게요. 3제곱근 A. 자, 두 번째 A는 3제곱근 안에 또 루트 있는 다음에 A죠. 몇 제곱근 A라고 할 수 있냐면 6제곱근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제곱근 안에 2제곱근이 들어있고 또 2제곱근이 들어있으니까 다 곱하시면 12. 12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 같은 제곱근으로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12제곱근으로 맞추려면 이 녀석은 12제곱 그 안에 A의 몇 제곱일까? 4제곱이 돼야 되겠죠. 이 녀석은 12제곱근 안에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12제곱근 안에 A가 돼서 기본적으로 다 12제곱근을 맞췄으니까 곱하시면 4제곱, 제곱, 1제곱이니까 A의 7제곱 이렇게 써죠. 5번 하고요. 6번 다섯 문제 여러분 좀 풀어보세요. 5번하고 6번. 뭐 예전에 배우신 분들은 3제곱근이나 이런 것들을 분수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고 배웠을 텐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3제곱근 A라는 녀석은 A라는 수의 3분의 1제곱을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복잡합니다. 이거 좀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가서 알려드릴게요.
했어? 여기 풀어보라.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시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왜 내 말을 안 듣냐?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정확히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야. 조금만 하고 싶으면 바꿨어. 자, 문제를 풀 건데 다른 방법으로 좀 풀 테니까 처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n제곱근 5라는 숫자는 n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수죠. n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수. 뭐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 있냐면 5라는 수의 n분의 1제곱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의미는, 수학적 의미는 n제곱을 했을 때 5가 되는 수잖아요. 이 녀석을 n제곱하면 5가 된다. 똑같이 이 녀석을 n제곱을 해서 5가 돼요. 이 n분의 1하고 지수법칙 생각하면 5의 a제곱, b제곱이면 두 개 곱하는 거죠. 5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따라서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3제곱근이라는 수는 2라는 수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2라는 수의 3분의 1제곱으로. 그 다음에 4제곱근 5의 세제곱 이런 수는 또 어떻게 바꿔 쓰냐? 5의 세제곱의 4분의 1제곱인데 지수법칙에 따르면 5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같은 수예요. 같은 수. 계산이 내가 거듭제곱근 계산을 좀 잘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듭제곱근은 이런 분수지수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분수지수로.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분수지수로 바꿔서 좀 계산을 해볼게요. 그게 좀 더 복잡해요. 거듭제곱근 하기 훨씬 편합니다. 다음은 차근차근 바꿔본다면 바깥쪽에 있는 루트라는 것은 전체 2분의 1제곱으로 의미합니다. 2분의 1제곱. 4제곱근 2라는 건 2의 4분의 1제곱을 말합니다. 루트 8이라는 것은 8이라는 수의 2분의 1제곱으로 의미해요. 지금 엄마 내겠니? 뒤에 4제곱이니까 4분의 1제곱이고 분자에 있는 녀석은 3분의 1제곱, 16의 3분의 1제곱. 이 녀석은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빼는 건데 밑을 좀 바꿉시다. 8이라는 수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세제곱. 이건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슷한 의미로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아래쪽만 계산한다면 2의 4분의 1제곱을 2의 2분의 3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지수를 빼면 되죠. 빼면 4분의 1에서 2분의 3을 빼요. 그러면 다시 2분의 1제곱 해야 되고 이거 귀찮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겠구나. 이거 계산하기 전에 요 수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각각 2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분자 쪽은 2의 4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해서 8분의 1제곱이 되고 이쪽은 2의 4분의 3제곱이 되네요. 2분의 3하고 2분의 1을 곱해서 지수법칙 쓰는 거예요. 그냥
2의 3분의 4제곱과 4분의 1제곱 곱하기 때문에 4 약분돼서 2의 3분의 1제곱.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곱하면 2의 8분의 1제곱. 약분됩니다. 남는 게 2의 3분의 1제곱에서 2의 4분의 3제곱을 나누는 것이므로 2의 3분의 1 빼기 4분의 3. 통분하시면 이게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지수에 있는 이 마이너스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는 밑을 역수를 취하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 기호가 나오는데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요놈을 역수 취하라는 뜻이라서 A분의 1의 1제곱이 됩니다. 즉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 마이너스 기호는 요놈을 역수 취하는 거라서 A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이 음수 기호의 의미는 밑을 역수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요놈은 2의 12분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네. 다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아 진짜 대답 좀 해주라고. 알겠다 보겠다. 수업 시간마다 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알죠?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넘어가지고 지수로 바꿔가지고 풀게요. 루트 쪽은 2분의 1제곱이고요. 이놈도 2분의 1제곱이고요. 이렇게 푸는 게 더 귀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수라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지수 법칙에서 각각 곱해주면 되니까 2하고 2분의 1 곱했으니까 A가 되고 B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2제곱 전체 2분의 1제곱 안에부터 계산하면 A의 3분의 1제곱을 나누니까 빼는 거니까 A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면 B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분의 1제곱을 해야 돼요. 정리하면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B의 마이너스 12분의 1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역수를 취하라는 거라서 A의 3분의 1제곱 나누기 B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3분의 1제곱은 거듭제곱근으로 바꾸면 3제곱근 A 이 녀석은 12제곱근 B 풀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상태의 숫자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8의 10제곱, 4의 10제곱, 8의 4제곱, 4의 11제곱인데 다 이제 지수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2의 세제곱, 이 녀석은 2의 제곱, 이 녀석은 2의 세제곱, 2의 제곱이라서 2의 거듭제곱폭으로 바꿔가지고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30제곱이 되고요. 이 녀석은 2의 20제곱이 되고 이 녀석은 2의 12제곱이 되고요.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건 2의 2제곱의 12제곱이므로 2의 22제곱입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뒤에서 자주 나올 텐데 무조건 지수가 작은 걸로 묶습니다. 지수가 작은 걸로 묶어요. 2의 20제곱으로 묶고요. 이건 2의 12제곱으로 묶어요. 4제곱근 안에 2의 20제곱으로 묶으시면 2의 20제곱 2의 10제곱 플러스 1이 돼요. 분자는 분모는 2의 12제곱으로 묶으면 앞에서 1 남고 뒤에서는 2의 10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건 약분이 되고요. 2의 12제곱분의 2의 20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8제곱이 돼서 4제곱분 안에 2의 8제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의 제곱 다음 4가 됩니다. 7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7번 세수 A, B, C의 배수를 비교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거듭제곱근 안에 숫자들 들어가 있을 때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거듭제곱근으로 바꿉니다. 같은 우선 A라는 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3제곱근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제곱근으로 보는 게 편하고요. 6제곱근으로 보면 이 3은 원래 3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3의 제곱으로 바꾸면 돼요. 이 녀석 비슷한 문제인데 3제곱근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어서 6제곱근으로 바꾸시면 이 녀석은 제곱하면 되고요. 뒤에 건 7은 그냥 쓰면 돼요. 이건 4제곱근 안에 3제곱근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전체적으로 12제곱근으로 바꾸시면 이 녀석은
4제곱근 3이었는데 12제곱근이 되니까 3의 세제곱이 되고요. 이 녀석 그대로 5. 그럼 다 같은 12제곱근으로 바꾼다고 치면 이 녀석은 12제곱근 하면 안에 걸 제곱해주면 되니까 3의 4제곱, 2의 제곱. 이 녀석도 12제곱근 안에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 7의 제곱. 그래서 뭐 그대로 12제곱근 안에 3의 세제곱, 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같은 다 12제곱근이니까 안에가 크면 클수록 크겠죠? 그래서 81 곱하기 4를 하는 거니까 324예요. 이 녀석은 16 곱하기 49 모르겠다. 144 784 이 녀석은 27 곱하기 5라서 27 곱하기 5 108, 135네. 27 곱하기 138. 이게 제일 크죠.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C. 이렇게 대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